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드블랙 트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블랙 트리는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한 종류로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트리가 레드블랙 트리입니다. 레드블랙 트리 같은 경우는요, 자바라는 언어에서 컬렉션 중 하나로 구현이 될 만큼 굉장히 효율적인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BST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 BST는요, 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루트보다 작은 값은 왼쪽에 갖다 붙게 되고요. 루트보다 큰 값은 오른쪽에 갖다 붙어지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때요, 예를 들어 루트보다 계속해서 큰 값이 할당이 돼서 계속해서 오른쪽에만 붙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특정 노드의 값을 검색하기 위해서 루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드를 다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 복잡도는 B고 N, 모든 노드를 검색해야 되는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BST를 구현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BST의 목적은 루트를 중심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짐으로써 왼쪽 데이터나 오른쪽 데이터 둘 중 하나는 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BST를 구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트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BST를 구현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트리라는 거는요, 루트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루트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자식들이 예쁘장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춘 형태로 만들어져야 로그n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로그n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류로 우리가 레드블랙 트리를 한번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레드블랙 트리는요, 이름 그대로 로드에 레드와 블랙이라는 색상값을 구분지어서요, 스스로 균형을 잡게끔 만드는 트리 구조가 되는데요. 일단 이걸 배우시려면 BS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동반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사실은 검색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같아요. 그렇지만 추가하고 나서 레드 블랙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조정하는 작업, 삭제하고 나서 레드 블랙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BS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이해가 아직 안 되셨다면 BST를 먼저 공부하신 후 레드 블랙 트리를 공부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레드 블랙 트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블랙 트리는요, 아래의 5가지의 조건이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이 5가지의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만족하지 않는 순간 레드 블랙 트리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1규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블랙 트리는요, 모든 노드가 레드 아니면 블랙이어야 됩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레드 아니면 블랙으로 만들어진 이런 트리를 우리는 레드 블랙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규칙이 뭐냐면 루트 노드는 무조건 블랙이어야 됩니다. 루트가 레드일 수는 없고요. 무조건 블랙이고, 마찬가지로 리프 노드도 무조건 블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블랙으로 시작해서 블랙으로 끝나야 된다는 건데요. 이때 리프 노드를 보면 제가 닐로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닐로드라는 건 뭐냐 하면요, 바로 요 노드 자체가 값을 갖고 있지 않는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아무런 값을 갖지 않는 더미 노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런 값도 갖지 않는 더미 노드를 메모리를 낭비하면서 가장 끝에 매달아 놓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제3규칙은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레드 블랙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켜야 될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코드를 구현할 때요, 이거 저거 다 따리자고 구현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코드죠. 그런데요, 만약에 제3규칙에 말단 노드, 리프 노드는 블랙이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코드를 짜게 하려면 모든 노드에 닐로드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3규칙은
상관을 하지 않고 코드를 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단에는 우리는 무조건 뭐가 붙어 있다는 거, 검은색 노드가 붙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3규칙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코드를 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미 노드를 하나씩 붙이는, 이 말단에 검정 노드를 붙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코드를 좀 더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말단 노드를 블랙으로 하나를 작게 놓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말단에 리프 노드로 붙는 얘는요. 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블랙을 맞추기 위해서 붙여놓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4규칙과 5규칙이요. 여러분들을 코드를 짜시게 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4규칙은요. 레드 노드의 자식이 무조건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레드의 자식은 무조건 블랙, 레드의 자식 노드는 무조건, 레드의 자식 노드는 무조건 블랙 노드가 돼야 되고요. 블랙 노드의 자식 노드의 색은 상관이 없습니다. 블랙은 레드든 블랙이든 상관없는데요. 레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블랙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5규칙은 뭐냐면요. 루트 노드에서 말단 노드 사이, 그러니까 루트가 아니라 그냥 루트일 수도 있고 특정 노드 X일 수도 있고 어디서든 상관없이 그 특정 위치에서 말단 노드까지 있는 블랙 노드의 개수는 모두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루트에서 시작을 해서 말단까지 오는데 블랙 노드가 얘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한 개, 두 개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개, 두 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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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드 블랙 트리가 되려면 루트에서 말단까지 오는 이 안에 사이에 있는 블랙 노드의 수는 모두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5규칙을 모두 다 만족했을 때 우리는 레드 블랙 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규칙을 모두 다 만족하니까 얘는 레드 블랙 트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경우를 볼까요? 블랙 노드의 자식의 색은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색을 블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랙으로 바꿔볼게요. 상관없죠? 블랙 노드의 색은 블랙이든 레드든 상관없으니까 블랙으로 했어요. 그러면 1규칙, 모든 노드는 레드 블랙이다. 맞고요. 루트 노드는 블랙이다. 맞고요. 3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고 4번. 레드는 블랙 노드의 자식은 색은 상관없죠. 얘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5규칙을 한번 볼게요. 루트에서부터 말단 노드에 있는 블랙 노드의 수는 모두 다 같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블랙 노드의 수는 한 개, 루트는 제외하고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는 몇 개일까요? 한 개, 두 개고, 여기까지 올 땐 두 개고, 여기까지 올 때도 한 개,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 때는 세 개고, 이렇게 올 때는 두 개면 얘는 레드 블랙 트리의 규칙을 벗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검정색이 된다면 이 트리는 레드 블랙 트리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간에 뭐가 껴야 돼요? 레드가 이렇게 껴질 때만 얘가 바로 레드 블랙 트리의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레드야. 이렇게 얘도 레드예요. 그러면 레드는 안 된다고요. 얘도 레드 블랙 트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검정 사이에 레드가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레드, 블랙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랙 밑에 블랙을 하나 더 달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규칙이 만족해야지 균형을 이룰 수 있긴 해요. 자, 여기 블랙이 있죠. 블랙이 있다고 한번 해보고 블랙의 닐로드는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블랙의 자식을 블랙으로 이렇게 맞췄다라고 하면 여기 루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노드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근데 얘는 두 개죠.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얘를 만약에 레드도 붙인다고 한번 해볼게요. 레드로 이렇게 붙이면 여기 루트에서 여기 말단까지 오는데 한 개, 두 개죠. 한 개, 두 개죠. 레드로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스스로 맞추기 위해 레드와 블랙을 이루어서 이 5가지 규칙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5가지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삽입과 삭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삽입하고 삭제를 하게 될 텐데요. 삽입에서 삭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레드 블랙 트리의
회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레드 블랙 트리에서 사실은 요 회전하는 방법만 잘 알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레드 블랙 트리가 하나도 안 어려워. 왜냐면 레드 블랙 트리는 그냥 뭐 색깔 바꾸고 회전하고 이게 다거든요. 그럼 물론 코드로 짜면 어렵긴 하겠죠. 그런데 개념 자체는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레드 블랙 트리의 삽입과 삭제를 잘 하시려면 요 회전만 하시면 되는데, 이 회전하는 방법은 여기서 쓰이기도 하지만 뭐 AVL 트리나 각각 다른 데에서도 많이 쓰이니까요. 회전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측 회전과 좌측 회전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면 우측, 왼쪽으로 돌면 좌측인데요. 텍스트 뭐 이렇게 백날 읽어봤자 잘 이해 안 되시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회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요 레드 블랙 트리에서 삽입이나 삭제를 하려고 하면 삽입이나 삭제 시 레드 블랙 트리의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노드를 하나 더 삭제하는 순간 걔가 레드 블랙 트리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얘를 회전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회전하는 방법은 우회전하는 방법과 좌회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회전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 분홍색으로 된 3번을 루트로 삼고 싶습니다. 이 3번을 루트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번이 루트 6번 자리로 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3번을 임시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로 삼고 싶은 얘를요. 임시 변수에다 잠깐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제 3번이 루트가 될 거거든요. 3번이 루트가 되면 이제 6번이랑 10번 노드는 3번의 오른쪽 자식으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번에는 이미 누가 오른쪽 자식으로 가지고 있죠? 5번이 오른쪽 자식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번이 5번의 오른쪽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5번은요. 3번의 오른쪽 자식이 있기 때문에 3번보다는 항상 어떤 값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3보다는 큰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아무리 3번보다는 큰 값이더라도 뭐보다는 작은 값이죠? 루트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 전체는 루트보다는 어떤 값이었어요? 작은 값이었어. 왜? 루트의 왼쪽 자식 노드들은 부모보다 작고 루트의 오른쪽 자식 노드들은 부모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3번을 루트로 삼고 싶은 거야. 그러면 6번이 있는 자리에 3번을 딱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6번이 있는 자리에 3번을 딱 올리게 되면 6과 10은 당연히 3번보다는 어떤 값이에요? 큰 값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큰 값이기 때문에 이 6과 10은 3번에 어디로 붙어야 돼요? 오른쪽 자식으로 붙어야 돼. 왜냐면 6과 10은 3보다 큰 값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3의 오른쪽에 있던 자식은 6보다는 항상 어떤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왜냐면 6보다 작으니까 왼쪽 자식 노드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3번의 오른쪽 자식 노드 값을 부모의 왼쪽 자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번을 루트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부모의 왼쪽 자식으로 3번의 오른쪽 자식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유는 뭐죠? 3번이 루트가 됐을 때 60이 3번의 오른쪽 자식으로 붙어야 되는데 60이 오른쪽 자식으로 붙었을 때 5는 뭐가 되는 거예요? 6번의 왼쪽 자식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번이 루트로 만들기 위해서 3번의 오른쪽 자식을 부모와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요만큼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얘의 오른쪽 자식으로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쭉 회전돼서 3이 루트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도는 방식 있죠. 이게 우회전이에요. 어렵지 않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을 거야. 자, 그러면 좌회전 한 번만 더 볼게요. 좌회전은요. 이번에는 6번을
왼쪽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6번을 뭘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부모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6번을 부모로 만들고 싶은 건데 지금 3번의 오른쪽 자식이라는 건 6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3보다는 무조건 다 어떤 값들이야? 큰 값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6번을 루트로 만들 때 여기 있던 요 값들 있죠. 원래 부모에 있던 얘네들은 다 6보다는 어떤 값들이 돼? 작은 값들이 돼요. 맞죠? 맞죠? 6이 오른쪽에 붙었으니까 부모와 왼쪽 자식은 당연히 루트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6을 부모로 올리면 상가 1은 6에 어디로 붙어야 돼? 왼쪽 자식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왼쪽 자식으로 붙으면 5는 어떻게 돼? 5가 지금 없어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상가 1이 6의 왼쪽 자식으로 붙으면 6의 왼쪽 자식에 있던 애는 여기 원래 얘네들보다는 항상 크죠. 왜냐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의 오른쪽의 자식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요. 응? 이렇게. 왜냐면 그냥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이게 올라가면 6이고 그쵸? 6일 테고 그러면 상가 1은 6의 왼쪽 자식이 돼야 되고 그럼 5는 당연히 어디에 붙어야 되겠어? 여기에 붙어야죠. 이렇게 되면 얘가 우회전이 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부모의 왼쪽 자식 노드를 부모의 이게 복잡해 막 복잡합니다. 뭐라고 왼쪽 자식 노드를 부모로는 백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죠. 그리고 이런 거 달달달달 그냥 뭐 하면 왼쪽 자식은 오른쪽으로 붙이고 부모의 땅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이거 집에 가는 순간 다 까먹잖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얘가 부모로 올릴 때 그렇다면 왜 오른쪽 자식을 부모의 왼쪽으로 연결해야 되지? 아, 여기 지금 부모로 올린다는 오른쪽 자식은 부모보다는 항상 작은 값이니까 부모의 왼쪽으로 연결해서 나의 오른쪽 자식으로 붙여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다시 자칫해서는 내가 6을 부모로 올리려고 하면 부모는 6보다는 항상 미안해요. 부모는 6보다는 항상 부모는 6보다는 항상 작은 값이었겠지. 그러면 이 작은 값들은 부모의 왼쪽 자식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원래 부모의 왼쪽에 있던 데는 요 부모의 원래 있던 값보다는 크다는 거야. 그럼 얘가 당연히 여기 붙어갖고 이렇게 달라붙어야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음 시간에 삽입과 삭제를 할 건데요. 요 회전이 기본이에요. 회전이 안 되면 삽입 삭제 배워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삽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삭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하시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BSD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네드블랙트리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꼭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